우리가 저번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저번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인수분해 제가 너무 많이 한 번에 빨리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반의 학생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인수분해를 잘 풀어오셔서 문제풀이를 따로 더 많이 지금 진도 나간 부분에서 문제풀이를 여기서 많이 하게 되진 않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론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할 때 이론 정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인수분해할 때 이 인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약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인수분해는 약수들의 곱으로 그 대상을 분해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이제 해법으로 보면 제일 먼저 뭘 해봤습니까? 인수분해하는 방법 제일 먼저 뭐였나요? 그래, 그 해법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됐나요? 네, 공통인수를 찾으려고 했죠. 실은 여기 카메라에 안 넣어주면 저기 적혀있죠. 자, 공통인수 찾기를 제일 먼저 해봐야 하죠. 그래서 이제 ax 더하기 ay가 있으면 여기서 공통인수 뭐가 있다? a가 있다. x 더하기 y 이렇게 뽑아내면 된다. 이런 게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죠. 이거는 뭐 지금 이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했던 거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해결이 안 되거나 이걸 공통인수를 찾았지만 인수분해가 더 될 수도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보게 됩니까? 네, 곱셈 공식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죠.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이제 곱셈 공식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곱셈 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합차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가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얘는요. 눈에 잘 보여요.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눈에 잘 보여요. 일단 항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우리 눈에 잘 들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건 완전제곱식의 구조예요. 완전제곱식은요.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됐다고. 만약에 여기가 빼기면요. 여기도 빼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른쪽을 보고 왼쪽처럼 전개하는 거는 고민을 좀 덜 하는데 왼쪽 걸 보고 오른쪽처럼 만들 때에는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예를 또 들어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9x제곱 마이너스 24xy 더하기 16y 제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공통인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예, 불행히도 없어요. 셋 모두에게 있는 공통인수는 없어요. 그러면 합차 공식이 이용이 됩니까? 안 돼요. 얘는 항이 3개잖아요. 합차 공식은 항이 2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제곱식을 의심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얘가 무언가의 제곱이 되나요? 3x의 제곱이 되죠. 얘는 무언가의 제곱이 되나요? 네, 4y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일단 의심이 되는 거죠.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확신하려면 이 둘의 곱의 2배가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3x와 4y 곱하면 12xy인데 2배, 24xy가 있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4xy니까 여기 4y가 마이너스 4y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를 제곱한 게 16y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얘네들을 곱해서 2배한 게 가운데 오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3x와 마이너스 4y의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4y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완성된다. 이렇게 그 구조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본다고 그랬습니까? 네, 요령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령을 쓴다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봤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있다. 얘는요.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리고 곱셈 공식도 적용이 안 됩니다. 합차 공식 안 되고 이거 완전 제곱식도 안 돼요. 마이너스 18은 무언가의 제곱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자, 곱해서 얘가 되는 거 XX, 곱해서 얘가 되는 거 6, 3이 있네요.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할 때 그 둘의 합이 여기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돼요. 여기 참고로 마이너스 18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까요? 네, 잘 찾으셨어요. 그래서 3x랑 마이너스 6x 하면 마이너스 3x 나오네요. 그러면 인수분해는 이 두 줄로 된다라고 말 그대로 요령이에요. 이건 원리 같은 게 없고 그냥 요령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됐냐면 x-6 곱하기 x 더하기 3이 됐다라는 거죠.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가 있다. 인수분해해라. 얘도 이제 공통인수도 없고 곱셈 공식도 적용이 안 돼요. 곱해서 해야 되는 거 2x, 요령을 써보는 거죠. 곱해서 해가 되는 거 2, 1. 근데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면 2x랑 2x니까 4x 나와야 되네요. 4x입니까? 그럼 그쵸. 2, 1이 아니라 그러면 1, 2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4x랑 x 더하면 5x 됩니까? 네. 되죠. 그럼 이거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2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로 끝난다 이거죠. 이때 좀 더 짜잘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처럼 요령을 쓰는 상황에서도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엔 결국 얘는 x 뭐식이, 그러니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텐데 둘이 다 1x로 시작하는 식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뒤에 오는 이 숫자만 떠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그 숫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느냐. 더해서 얘가 되고 합, 곱해서 얘가 되는 두 수를 찾으면 더 빨리 쓸 수도 있다. 자, 떠올리면 좋은 거죠. 두 개의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 채워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8. 그랬더니 마이너스 6과 3이 떠올랐다라면 그 마이너스 6과 3을 여기다 쓰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봐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요령을 써야 되는 구조네요. 공통인수도 없고 곱셈 공식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보시면 또 요령을 쓰는 식 중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더해서 3 곱해서 2 되는 거 찾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죠. 뭐가 있습니까? 2와 1이 있죠. 그죠? 2와 1. 그럼 얘는 x 여기 x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계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는 이 다음 단계도 배웠나요? 여기 다음 단계는 안 배웠어요? 사실 여기도 배웠던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었더니 기억이 난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 때 다 어디 시골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병철이는 시골 가나요? 안 가요? 승원이는 시골 가요? 안 가요? 병철이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승주는 시골 가나요? 어디에요? 전주요? 창주? 청주요. 저 얼마 전에 청주 다녀왔는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여기 보죠. 자, 인수분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자꾸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 외워야 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인수분해 뭐가 있더라? 해법, 공통인수 찾기. 안 되면 뭐라고요? 곱셈 공식을 적용한다. 안 되면 뭐 한다고요? 요령을 쓴다. 근데 여기까지 안 됐다? 그럼 일단 식이 길어요. 복잡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인수분해 해야 되느냐? 자, 뭐가 있느냐? 식이 길 때 그 기다란 식 중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부분을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유식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치환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말해주시지 제가 얘기했었나요? 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습니다. 식이 길죠? 이거 다 전개하면 머리가 아플걸요? 전개하면 다 인수분해 안 될 거예요.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반복되는 게 있네요. X 그쵸? x 플러스 y가 반복되죠? 이걸 제가 여기에서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얘는 평범한 2차식이 되었군요. 얘는 우리 인수분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걸 쓰면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요? 요령을 쓰면 되죠. 2차, 1차 상수가 있고 완전 제곱식이나 합차공식이 아니죠. 곱해서 얘 되는 거 AA, 얘 되는 거 1, 2 마이너스 A니까 여기 마이너스 2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더하면 이거 나오겠죠. 인수분해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 그리고 A 대신에 다시 뭘 써야 돼요? X 플러스 Y를 써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X 플러스 Y 더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끝나겠죠. 간단하네요. 네. 물론 이것도 이런 반복되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끔 숨겨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런 게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럼 제가 한번 같이 해봐야 될 테니까요. 당장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네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식이 기다란단 말이에요. 치환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제가 쓰는 게 인수분해의 끝판왕이에요. 얘까지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셔도 돼요. 준서야 일어나야지. 자,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마이너스 3y였네 죄송 더하기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88페이지에 대표 유형 4번을 지금 예를 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약간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자 보세요. 식이 일단 매우 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런 경우 공통인수가 있느냐 식이 길더라도 공통인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공통인수가 있느냐? 없어요. 곱셈 공식을 적용이 당연히 안 되고요. 준서야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자 일어나세요. 다음에 요령도 안 먹혀요. 요령은요 이렇게 3개 항이 있을 때나 먹히는 거예요. 2차, 1차 상수가 있을 때나 요령이 먹히는 거죠. 얘는 이제 식이 긴데 치환할 수 있는 반복되는 덩어리가 있나 하고 보시면 없어요. 이런 애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죠. 이런 경우에 문자가 많고 제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복잡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문자만 문자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x만 문자 취급해 보겠습니다. x만 문자 취급해 볼게요. 문자 취급을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얘는 x에 대한 몇 차항이에요? 2차항 있죠. 자, x에 대한 1차항은 누가 있어요? 3xy랑 3x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3x 더하기 4x가 있으면 이대로 놔둡니까? 7x로 계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는 이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차항 두 개도 계산을 마저 합니다. 여기 x의 개수는 3y입니다. 여기 x의 개수는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계산하면 3y 더하기 3x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즉 x만 문자 취급을 해서 2차항, 1차항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x가 없죠? 얘는 x 기준으로 보면 상수항인 거예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고 놨더니 말이죠. 2차항, 1차항 상수항 되었네요. 그럼 우리가
요 위에 세 방법 중에 하나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뭘로 쓸 수 있을까요? 인수분해를. 요령을 쓸 수 있어요. 2차, 1차 상수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요령이라는 인수분해의 방식을 잘 봐요. 곱해서 얘 되는 거 2개 쓰고 곱해서 얘 되는 거 2개 쓰고 2개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할 때 가운데 나오는 걸 확인하면 끝이에요. 곱해서 x제곱 되는 거는요. x가 있죠. 그럼 곱해서 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숫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얘가 곱해서 얘가 되는 걸 찾으면 된단 말입니다. 얘만 인수분해 할 거예요. 얘 보니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네요. 공통적으로. 그럼 마이너스 뽑아내면 얘는 3x 더하기 4죠. 뭐 그다지 될 게 없네. 그지? 그럼 굳이 보자면 얘는 1 곱하기 3x 더하기 4.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한 군데에 마이너스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할 때 가운데 항이 나오려면 마이너스는 위에 붙어야 할까요? 아래에 붙어야 할까요? 위에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곱하기 x니까 어차피 x는 여기 있고요. 얘네 둘 더할 때 이 개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위에 붙어야 3x 더하기 4랑 마이너스 계산하면 3x 더하기 3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민지 좀 헷갈리죠? 괜찮아요? 네. 다시 볼게요. 자, 뭐 이렇게 식이 복잡하고 식이 길고 치환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문자만 문자로 취급을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2차, 1차 상수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2차, 1차 상수가 다 나왔으니까 요령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다 이겁니다. 곱해서 x제곱이 되는 거 x. 곱해서 얘가 되는 거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근데 딱히 보이는 게 없으니까 공통인수만 마이너스 뽑았어요. 얘가 있죠. 마이너스는 일단 보류. 나중에 어디에 붙여줘야 될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니까. 그러면 3x 더하기 4를 인수분해하면 얘는 뭐 인수분해 되는 게 없으니까 굳이 보자면 1 곱하기 3x 더하기 4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어디에 붙여줘야 대각선끼리의 합이 가운데 항이 되느냐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위에다 붙이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 말 괜찮으신가요? 그럼 인수분해는 이 두 줄의 곱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x-1 곱하기 x 더하기 이거 지금 3y죠? 죄송해요. 아까 민지가 이거 본 거예요? 그래 죄송해요. x 더하기 x 빼기 1 그다음에 여기 x 더하기 3y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연습한 기본적인 인수분해 방법이고 식이 길어지면 이렇게 치환을 하거나 또는요 길어지면 한 놈만 문자로 취급을 해서 식을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잘 보세요. 치환을 한 걸로 인수분해가 바로 됐습니까? 제 얘기는 치환 자체가 인수분해를 끝내는 과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치환을 한 다음에 뭐 했어요? 요령을 썼죠. 한 놈만 문자 취급해서 정리했을 때 인수분해가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요령을 썼죠. 제가 이제 요령이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자 경우에 따라서는 곱셈 공식을 쓰거나 공통인수를 뽑아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두 방법은 인수분해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다음에 위에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 요령을 쓰고 언제 곱셈 공식을 쓰고 언제 공통인수를 찾습니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뭐 치환은 사실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제가 지나갈 거고요. 요 한 놈만 문자 취급했을 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거기 페이지 88페이지의 대표 유형 3번을 보겠습니다. 88페이지의 대표 유형 4번을 제가 먼저 봤죠? 대표 유형 3번을 볼게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공통인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곱셈 공식이 적용이 됩니까? 안 돼요. 요령 먹힙니까? 안 먹혀요. 항이 3개가 아니잖아.
그러면 반복되는 덩어리가 있습니까? 없어. 그럼 한 놈만 문자 취급을 할 거야.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문자 취급을 할 거야. A만 문자 취급을 할 거야. A만 문자 취급을 해보면 자, 2차항이 뭐가 있어요? 그죠? A제곱만 있네요. 그죠? A만 문자로 볼 거예요. B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차항이 있고요. 1차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럼 이만큼이 다 뭐예요? 그냥 상수항인 거야. 2차항과 그리고 이만큼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이게 다 상수 취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한 인수분해 중에 2차항과 상수항만 있는 식을 인수분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수분해했었니? 그게 인수분해 되려면 이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9 같은 거야. 맞아요.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거 제곱. 합차 공식이지. 제곱 빼기 제곱일 거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고 얘를 보는 거지. 2차와 상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2차, 만약에 2차, 1차 상수가 있었으면 요령을 썼을 거야. 요령으로 마무리 지었을 거야. 근데 2차와 상수밖에 없지. 그럼 나는 의심을 할 거야. 얘는 아마도 제곱 빼기 제곱일 거라고 의심을 할 거라는 거야. A제곱, 여기 마이너스 뽑아내봐. 그럼 여기는 B제곱, 여기는 플러스 2B, 여기는 플러스 1 됐어요. 봤더니 여러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혹시 확인되십니까? 네. 얘는 B의 제곱이고 이건 1의 제곱이죠? 그리고 B와 1의 곱의 2배, 즉 2B가 가운데 있어요. 얘가 뭐냐면요. A제곱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 됐죠? 그러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인수분해가 마무리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A에다가 B 더하기를 더하면 더하기 B 더하기 1. A에서 B 더하기 1을 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끝난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한 놈만 문자 취급을 했을 때 2차, 1차 상수항이 다 있으면 요령으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하고 2차항과 상수항만 있는 구조다 라면 제곱 빼기 제곱을 의심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걸 보자마자 이건 마이너스만 뽑아내면 B 더하기 1의 제곱인데가 눈에 보이실 때도 있어요.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얘를 바로 얘처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잘 보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얘를 바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가끔 못 찾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우리가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가 팍 찾아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편할 수는 있지만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유가 있는 풀이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놈만 문자 취급을 했고요. 2차항과 상수항밖에 없네요.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일 거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의심을 가지고 봤더니 그게 들어맞았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언제 공통인수 찾기로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이 똑같은 식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똑같은 식을 어떻게 볼 거냐면 아까는 제가 x를 기준으로 정리했잖아요.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돼요? x를 기준으로 보면 1차식이 되죠. 2차식이 아니죠. 2차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y를 기준으로 보면 몇 차식이 돼요? 1차죠. 제가 이거를 y를 기준으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y만 문자 취급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y 기준으로 1차항이 여기 있네요. 3xy와 3y가 이렇게 있네요.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수를 정리해야죠. y의 개수가 3x, y의 개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3y가 된 거고요. 괜찮으세요? 남는 거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이제 y만 문자 취급을 해서 정리했더니 1차항과 상수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는 인수분해 중에 1차식 자리를 인수분해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 공통인수 찾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는 공통인수가 있을 것이다.
얘를 인수분해하면요. 이만큼을 보면 요령을 쓰면 xx 1, 4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4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두 덩어리에 공통인수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없어 보여요. 예, 근데 잘 보면 있어요. 여기서 3을 뽑아내면 제가 약간 억지로 쓰는 거긴 하지만 3을 뽑아내면 여기 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뭐가 겹쳐요? x 마이너스 1이 겹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x 마이너스 1 뽑아내고 남는 3과 남는 x 더하기 죄송해요. 여기 이제 3이라는 게 아니라 3y가 남죠. 3y와 여기에 x 더하기 4가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약간 억지스럽게 하긴 했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x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서 요령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만약에 내가 한 놈만 문자 취급해서 정리했을 때 그게 만약에 1차식으로 나왔다라면 공통인수를 찾으려고 생각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놈만 문자 취급했을 때 2차, 1차 상수가 다 나와요. 요령으로 마무리 지으시고 2차항과 상수항만 나와요.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 마무리 지으시고 만약에 한 놈만 문자 취급을 했는데 1차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공통인수 찾기로 마무리 지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조금 복잡하긴 했죠. 또 이제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더 들어볼 거예요. 뭘 예를 들어볼 거냐면 자 페이지 87페이지 보도록 할 겁니다. 87페이지의 대표 유형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보고 제가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념 하나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네.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인수분해 끝판왕. 자, 거기 대표 유형 2번입니다. 87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 없다. 곱셈 공식도 안 된다. 요령도 안 된다. 반복되는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 한 놈만 문자 취급할 거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x만 문자 취급해가지고 2차항, 1차항, 상수항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얘는 어떤 의도가 있냐 하면 자, 전체적인 공통인수는 없죠. 혜인아, 일어나야지. 전체적인 공통인수는 없는데 보세요. 얘만 보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x 더하기 y. 그렇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되죠. 근데 이 뒤에 얘가 이렇게 바뀐 것 자체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것들과의 공통인수가 있나 없나 좀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x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뽑아내면 얘는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통인수 찾는 문제 중에 조금 난이도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엔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공통인수를 찾는 문제 중에 전체적인 공통인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보이는 문제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항이 4개일 때 2개 묶었더니 공통인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식을 다루는 것에 익숙해졌을 때 얘가 이거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되는데 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남는 부분에서 혹시 x 플러스 y나 x 마이너스 y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본다는 얘기죠. 근데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y가.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x 마이너스 y를 앞으로 뽑아내고 남는 x 플러스 y와 여기 남는 마이너스 2가 결합하는 걸로 인수분해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인수 찾는 문제 중에 부분적으로 묶어야 보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문제도 한 놈만 문자 취급해서 풀리기는 해요.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여러분 이제 이거 x만 문자로 보면은 몇 차식이에요? 2차죠. x제곱이 있으니까 y만 문자로 보면요? 2차.
선생님, x를 문자로 봐야 돼? 아니면 y를 문자로 봐야 돼?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2차식의 인수분해까지는 잘 해요. 때문에 내가 그 기준 문자가, 기준 문자로 봤을 때 이게 2차식이면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y를 기준으로 봐도 돼요. 근데 y를 기준으로 보면 2차항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전 그게 되게 싫어요. 싫어. 그래서 x만 문자로 볼게요. x만 문자 취급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2차항 있죠? x제곱. 1차항은요, 마이너스 2x가 있어요. 다음에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y가 있죠. 얘는 2차, 1차 상수네요. 어떠한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요령으로 마무리 지어보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a 되는 거 x. 곱해서 a 되는 거 그럼 얘만 인수분해 해야죠. 얘 보니까 공통인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y 뽑아내면요, y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마이너스는 잠깐 보류해놓고 y와 y 마이너스 2를 곱한다.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해서 가운데가 나오려면 마이너스는 위, 아래 중에 어디에 붙어야겠습니까? 위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y와 플러스 y 사라지고 마이너스 2만 개수로 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윗줄 x 마이너스 y 그리고 아랫줄은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래요. 얘가 보이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안 보이면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 놈만 문자 취급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곱 빼기 제곱도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안 보이면요 한 놈만 문자 취급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인수 찾을 때 전체적인 공통인수가 있을 때도 있지만 두 개씩 묶어야 보일 때도 있다. 다음에 곱셈 공식 안 되면 요령. 여기까지 안 된다. 그러면 식이 길고 복잡하다. 그 중에 반복되는 게 있으면 치환. 근데 반복되는 것도 없으면 한 놈만 문자 취급을 한다. 이때 대부분은 2차, 1차 상수가 나오니까 요령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2차와 상수항만 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을 의심을 하시라. 근데 만약에 1차식이다. 그럼 그 1차항과 상수항 사이에 공통인수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시라 이겁니다.